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순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참 강의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은 알았어요.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어쨌든 주제는 인생 다이어트잖아요. 네. 거기서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하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강의인데, 네. 그 유연하자도 사실 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그렇죠. 매주 쉽지 않은 걸 갖고 나와서 네.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살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명언들이나 좋은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너무 모순되는 게 많아요. 네. 네, 처음에는 뭐 만족하지 마라. 만족을 못해야만 성공이 있고 노력을 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한다. 네. 만족하는 삶을 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만족해야 한다. 만족해야지 지금의 삶의 행복을 느끼지. 안 그러면 너무나 피폐해진 삶을 산다. 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모르는 게 약이다. 네. 너무나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또 들어보면 너무나 또 다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번에는 그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말인데 너무 다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모든 좋은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너무 쉬운 얘기고 살다 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그때 가서는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이렇게 할 때가 또 많거든요. 네. 모든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딱 결정 내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연한 삶,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좀 성장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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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작가님의 작품 네. 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네,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영애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네네. 사임당 빛의 일기 편에 나온 이 작품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작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 나름대로는 좀 굉장히 욕심을 낸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동시 방영까지 조금 힘들어지고 여러 나라에서 방영을 했지만 그런 동시 방영 같은 게 조금 힘들어졌던 케이스였고요. 그렇지만 그림 그렸을 때는 정말 너무 최선을 다했었어요. 너무 그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좀 들여다봐진다고 할까요? 저는 그 전에 심사임당하면 초충도거든요. 네. 물론 목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초충도를 사실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그 작품을 임하면서 초충도가 이래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구나. 이거 너무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내가 그냥 꽃그림에다가 곤충 왔다 갔다 하는 그림으로 그냥 내가 착각을 했구나. 네.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좀 많이 했던 작품이었고요. 네. 특히나 뭐 회자된 건 미인도였죠. 그 어쨌든. 미인도가 네네. 참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공인 이영애 씨도 감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인도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카메라 감독이 아니라 제가 그냥 감독님이 된 것처럼 하루를 저에게 줬어요. 제작팀이. 그때는 감독님이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고 영애 씨나 영애 씨 그 한복하신 선생님 그리고 뭐 미용하거나 헤어하시는 선생님이 그날 하루 다 스튜디오를 빌려서 한복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그 사진이 있어야 제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참 고마웠던 건 그 미인도가 1화부터 그 끝나는 지점까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얘기할 때 감독님께서
다른 그림을 다 합쳐도 이 그림 하나만큼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많은 그림 드라마인데 그림 드라마에서 그 많은 그림보다 다 이길 수 있는 한 점을 그려달라니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대본까지 다 가자. 그래서 작가님께서 실제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그 씬을 썼어요. 그림을 위해서. 그럼 그 씬이 나오면 그 씬에 맞게 영애 씨가 그 옷을 갈아입고 슛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사진 작가님이 맞는 연출로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오케이 된 것을 갖고 제가 미인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버전으로 6가지를 그렸죠. 네, 그렇게 그렸었어요. 정말 그 작가님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분들이 이 미인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노력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그릴 네. 때. 그래서 제가 그릴 때는 완전한 전통 방식 그대로 그렸어요. 배채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한지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채법은 물론 한지도 가능한데 실제로는 확연이라고 해서 실크에 그려요. 그래서 그 비단에 비치는 비단에 앞뒤로 그리는 게 배채법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그 사람의 인물을 그리면서 아주 연한 채색을 들어가요. 아주 손바닥까지 다 비칠 만큼. 그리고 뒤에서 두꺼운 채색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안료가 앞으로 투영되잖아요. 네. 앞에 비치잖아요. 네. 비단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그 안료는 별로 없어요. 옅게 여러 번 하고요. 계속 뒤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배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지로 배접을 하면 그림과 안료와 배접과 이렇게 붙여지죠.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뒤에 있는 안료는 벗겨지지 않아요. 뒤에 다시 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화도 고려 불화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채색이 많이 그대로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그 고려 불화가 이렇게 배채법을 썼어요. 물론 어려워요. 네. 뒤에서 계속 올리고 하는 작업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작가들이 많이 하지 않죠. 어렵고. 그리고 또 영애 씨가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쁘시죠? 네. 그래서 초상은 주름이 좀 많아야 그렇게 고운 사람은 그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고운 사람 더 그리기 어렵나요? 굴곡이 없잖아요, 얼굴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초상을 그릴 때 굴곡이 좀 있고 그 어두움을 좀 표현하면 훨씬 이게 둔탁한 느낌부터 그 인물의 개성이 살려지는데 뽀얗고 주름이 없고 그냥 희디 흰데 아니 이거를 그럼 편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올리면서 육색을 낸다고 해서 그 이제 핑크색기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올리고 흰색으로 올리고 또 핑크로 올리고 흰색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타협이 없어요. 그런 그림은.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내가 초상을 이렇게 그렸구나. 그래도 실제로 말하자면 심사임당 같은 초상은 실제로 사진이 없기 때문에 네. 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던 욕을 들먹는데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실물도 있고 네. 우리가 버젓이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면 정말 정말 큰일 나거든요. 부담스러운 그림이었죠. 그러면 네. 이 미인도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한데요.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뭐 조금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돼요. 네. 사실은 앞뒤로 계속 들어가는 작업이고 제가 왜 6개를 처음에 했었냐면 이게 도난 사고도 많아요. 실제로 드라마나 네. 영화는 드라마 촬영 중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도난 사고도 많고 음. 훼손도 많고요. 왜냐하면 소품팀이 잘한다고 해도 이게 또 크기도 있고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찢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걸 대비해서 같은 걸 6개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거는 또 아주 같은 게 아니라 또 송승헌 씨가 또 이태리에서 그리는 장면이 있으니까 중간까지 그린 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 완성본 이런 식으로 한 미인도를 너무 여러 개를 그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작품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6, 7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다 보면 뭐 이런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집 밑에 약간 그런 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게스트룸처럼. 그래서 그걸 장기 대여해서 거기에 내려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건 한 달 조금 넘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는 왜냐하면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돼서 아예 다 싸들고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시간을 그것만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3일 동안 이거 거짓말 정말 안 보태고 제가 한 5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네네. 5분 앉아 있었다. 네. 그리고 저 작업만 하셨고 이틀 잤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게 미인도가 그랬어요, 제가. 네. 왜냐면 이게 전통 안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지만 그 방부제가 없이 그 악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점성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쓰면 그렇게 여름에 금방 상해요. 그리고 안료를 다 손으로 으깨거든요. 네. 근데 손으로 으깨서 곱게 해놓은 걸 초상은 또 굉장히 옅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 같거든요. 근데 그게 굳어버리면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안료가 다 있을 때까지 하니까 잠을 자면 조금이라도 건조해지고 다시 물을 탄다고 해도 아까처럼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또 몰입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작품에 참여하다 보면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많죠. 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너무 추위에 많이 떨고 왜냐하면 그게 사극이다 보고 또 그게 이제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실제로 많이 나가서 찍잖아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저는 손이 이렇게 늙어서 제 손으로는 영애 씨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손이 곱고 살도 좀 희고 영애 씨랑 비슷한 사람을 이제 섭외해서 그런 작가죠. 그런 작가가 대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이런 드라마나 영화 쪽 일을 전혀 모르고 그림만 한 사람들이라 이 대기 시간이나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죠. 그리고 어디 있을 때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서 저 안 가도 되는데 저 가서 계속 제 차 이렇게 있으라고 하고 계속 그 사람의 그걸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같이 하는 화공들까지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또 남자 송승헌 씨도 이제 화원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또 남자들이다 보니까 저는 또 남자 작가들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필선이나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여자들은 제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남자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그림 드라마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필선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해졌었던 거. 그리고 또 솔직히 미나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 거는 그 마마라고 하는 드라마였었어요. 네. 송윤아 씨가 그때 컴백한 작품이었었는데 그때 거기서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림에 아까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림이 읽는 그림인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재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정하는 부분이 더 많죠. 옛날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미나가 아니면 전통회화가 저런 식으로 현대 가옥이나 현대물에도 어울리는구나. 왜냐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극에서만 나왔었는데 현대물에서도 저렇게 충분히 그걸 발휘한다.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좀 많이 기억에 남죠. 마마라는 작품은 기억이 많이 남으시군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시간에도 쫓기고 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좀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찾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다들 사람들이 오는데 좀 어려운 거를 주문을 하러 많이 와요. 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좀 재밌어요. 실제로는. 네. 원래부터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기본이 좀 그렇게 탄탄했을 경우에 다른 분야로 한 스텝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것도 재밌고.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된다고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 설득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좀 노력을 해서 많이 설득이 됐을 때 그게 실제로 방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지거나 더 효과가 많았을 때 네. 그럴 때는 진짜 그 고생이 다 없어지는 것 같죠. 진짜 그럴 땐 뿌듯해요. 그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또 그 성취감이 또 그럼요. 크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네. 분야에 어려운 일이 와도 그렇죠. 다 하게 되는 것 같군요. 인생 다이어트 두 번째 네네. 강의 유연해지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연하자. 오늘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휘고 당기고 하는 그 유연함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그림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꽉 채워지고 힘이 강하고 이런 그림 차라리 쉬워요. 근데 저런 유연한 그림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어떻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죠. 네. 그 인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 다이어트 중에서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싶다. 네. 너무 그거 좀 실현하기 힘든 거를 주문한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연습하면 습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유연하자. 오늘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제가 또 저번 시간에도 그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림하는 사람이니까 또 다시 그림으로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 그림은 우리가 그 뭐 사임당 하면은 생각나는 그 초충도라고 네. 해요. 초충도는 뭐 들풀, 들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충이라고 하는 곤충들을 네. 이제 합쳐서 초충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사임당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현모양처, 맞아요. 예, 자식을 잘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심사임당은 화가로서 굉장한 천재 작가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묻혔죠. 현모양처에. 근데 지금의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심사임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건 그거고 작가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꽃들을 놔두고 그 들풀, 이름 없는 꽃들 그런 꽃들을 이제 수면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그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옛날이면 뭐 덕이라든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높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다 굉장히 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 없는 꽃들을 그리지 않았던 시대에 그거를 수면 위로 올려놔서 그 꽃들을 사람들한테 좋다. 그냥 저거 뭐야? 어머 저거 징그러운 사막인데 근데 저거 이쁘다. 이렇게. 네. 그것을 사람의 마음의 이 본성,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끌어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심사임당 그림 중에서 그 수박을 갉아먹는 쥐가 있어요. 네. 근데 쥐는 실제적으로 왜 음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다 쓰레기를 먹고 이러한 쥐를 그 수박에 당당히 올려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다 남은 수박이 아니고요. 그거 새 수박이에요. 새 수박 귀퉁이를 그 쥐가 먹은 거거든요. 그 처음에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 쥐라고 하면은 저 쓰레기를 먹는 앤데 그것도 징그럽지 않게 그려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게 이제 심사임당이 그냥 다시 재평가 받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옛날로 치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다시 그 재조명되고 그녀의 그림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이유죠. 그것도 또한 우리가 그런 유연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현모양처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분을 그렇게 올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올리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본 미평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고 다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유연해지는 거죠. 세월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제 그림에 그 심사임당 할 때 물론 똑같게 모사복원도 했죠. 왜냐하면 사임당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임당 초충도는 당연히 들어가요. 그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저 나름대로 초충도를 그린 거예요. 네.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 사발을 넣고 싶다. 그 엄마가 왜 자식이 들어오면 어여 한술 먹어 하면서 그 네. 퍼줬던 그 사발을 저는 제 초충도에 넣고 또 그런 또 화려한 꽃들 이런 것들을 넣고 이러한 마음에서 제가 그 초충도를 다시 그리게 된 게 이제 지금의 이런 초충도예요. 그래서 초충도를 볼 때는 그냥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좀 많이 숙연해져요. 근데 우리는 초충도를 보면 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 네. 저거 먼저 그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저 어려운 그림 다 끝나고 나서 초충도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렇게 야들야들한 그림은 초기에 그리면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 것만 갖고 막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휘고 당기고 하는 그 유연함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그림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꽉 채워지고 힘이 강하고 이런 그림 차라리 쉬워요. 근데 저런 유연한 그림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어떻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죠. 네. 그 인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 다이어트 중에서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싶다. 네. 너무 그거 좀 실현하기 힘든 거를 주문한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연습하면 습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요 다음 그림은 이것도 다 같은 그림인데 네, 같은 형식이죠. 뭐 사군자 다 들어가 있고 동백꽃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시사철 나오는 그런 꽃들의 그런 곤충들을 넣은 거예요. 다음 그림은 왜 갑자기 핸드백 가방? 왜 저게 나왔지? 이러시잖아요. 네. 저기에 있는 저 문양, 저 문양이 우리나라 단청 문양이에요. 네. 그래서 단청 문양을 제가 가방에 넣었어요. 저거는 제가 이제 모던 문배도라고 해서 그 문 앞에 다는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데 문배도라고 하는 건 문을 앞을 지켜서 애군을 막는다는 그림으로 옛날에 왜 우리 그 뭐 영화나 한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대문 앞에 왜 호랑이라든가 중문 앞에 뭐 닭이라든가 이런 거 왜 그 판화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춘대길 옆에. 그러한 것이 문배도예요. 문을 지키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대문은 호랑이가 지키고요. 중문은 닭이 지켜요. 네. 그리고 주방은 해태가 지켜요. 다 달라요, 문마다. 근데 제일 세다는 호랑이는 대문에 놨는데 그마저도 못 막은 애는 중문에서 닭이 기다려요. 그래서 닭이 또 새벽을 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친다. 그리고 닭의 벼슬은 그 말 그대로 벼슬길에 오르는 거로 해서요. 네. 그 닭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그림에서. 네. 주방은 불을 관장하는 해태가 지키고 그런 식으로 지킴이거든요. 근데 그 지킴이라는 뜻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자니 현대 가옥에 안 맞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하자고 하니 지금 현대에서 맞는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단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 색색의 오방색도 물론 아름답지만 저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단청을.
아우 저렇게 막 색색깔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나무만 그냥 보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해놨나. 나 너무 싫어. 막 이랬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소나무는 터지기 때문에요. 단청을 하면서 그게 보호돼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청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무시무종의 뜻이 있어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진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저런 거를 참 모든 거에 넣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하물며 가방이라고 하는 건 보물들이 내 보물들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 보물들을 넣는 가방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단청을 넣으면 내 집을 지키고 제가 들고 다니면서 나를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심약한 거이기는 한데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저런 거를 갖다가 쓰죠. 그런 것마저도 심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유연함이에요. 그 유연함으로 나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마음이 든든하니까.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마음 한마디 딱 가지면 일단 내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고 내가 하나의 우리 뭐 속된 말로 백을 하나 가진 거예요. 내 뒷배경. 네. 뒷배경을 하나 가졌으니 나는 당당히 내 집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킨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현대적으로 다시 문배도를 만든 게 저 가방 그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억지로 껴맞췄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저거 그리면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통의 어떠한 그런 문양을 갖고 내가 내 것으로 다시 재탄생시킨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왜 전통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꾸 저렇게 현대 걸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섭섭해하는 분까지 있어요. 너는 그러시구나. 왜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것도 저의 유연함이에요.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무대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옳다는 아닌데 네. 그냥 무쏘의 뿔처럼 뚜벅뚜벅 잘하고 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좀 기특해하고 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백을 가진 문배도 네네네. 뭔가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분께서 뭐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한국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네. 색감도 그렇고 그림의 패턴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굉장히 또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와서 너무 네. 전통만을 고집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네네. 유연함과 거리가 네네. 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옛날 것을 하시는 분도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네. 전승은 전승대로 맞아요. 그걸 지키고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또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네. 그 문화와 예술을 같이 접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전통 문화와 또 어떠한 자기 작가가 할 수 있는 말 그것이 또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술인데 그것을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제 뒷배경으로 딱 놔두고 손을 잡고 간다. 그게 이제 또 저의 어떠한 유연함의 하나의 또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유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꺼비가 있어요. 네. 두꺼비가 숨어 있는데 발이 3개예요. 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욕심이 발현돼요. 저 두꺼비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왜 그 엽전 물고 있는 금두꺼비 다들 아시죠? 네. 그 두꺼비가 저 두꺼비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옛날 신선들이 마스코트로 들고 다니던 그런 두꺼비예요. 네. 그래서 그 발을
세 개인 저 두꺼비를 쫙 피면 애군이 다 없어지고 전염병이 다 없어지고 그러한 두꺼비예요. 네. 근데 저 친구가 좀 그런 걸 뭐라고 하나, 뭐 나쁜 점이 있다고 하나 좋은 점이 있다고 하나. 근데 저 친구는 입은 있는데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먹은 걸 소화를 못하고 계속 토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 금은보화예요. 그래서 저 두꺼비는 항상 금은보화를 먹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하는 게 저 두꺼비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저 두꺼비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두꺼비를 그래서 현관 앞에 집 앞에 두죠. 자기 네. 집에 계속 금은보화를 토하라고 그렇게 두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나가서 혹시 그 되게 금두꺼비 있는 집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다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현관 앞에 대문 앞을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음식점도 가서 보면 입구에 이렇게 금두꺼비가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금은부화가 다 밖으로 샌다. 그거를 방향을 틀어서 집 쪽으로. 집 쪽으로 입을 놓고 엉덩이를 현관에 둬야 되는데 보통은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집에 복이 다 나갈 텐데? 이랬더니 바로 사람들이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소망이라고 할까? 네. 그런 기대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림에도 좀 넣자. 그래서 제가 저 핸드백에 네. 저 그 두꺼비 한 쌍을 항상 놓죠. 네. 그 두꺼비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네, 저 두꺼비가 그 달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달이라고 하면은 토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토끼는 밤에 음의 상징, 말하자면은 달 하면 토끼인데 달 하면 또 음이거든요. 네. 해 하면 양이고. 네. 그렇지만 달 안에는 두꺼비가 있어요. 옛날 항아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 미의 상징인 그 친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달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두꺼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은 토끼만 있는 게 아니라 두꺼비도 있어요. 근데 두꺼비는 이제 양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옛날 교태전이나 그 궁궐에 가보면 그 왕비가 계시는 처소 앞에 저렇게 두꺼비 조각이 있어요. 왜냐면 두꺼비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액도 물리치고 그렇게 이제 지존도 잉태하게 하고 네. 그런다. 우리 옛날에 보면 한옥에 가면 그 뒤에 왜 그 된장, 고추장 그 항아리들 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왜 어른들이 물에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왜 뭘 기원하잖아요. 기도하고. 예, 달을 보면서. 그게 또 그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한옥을 지으면 뒷마당에다가 두꺼비를 묻어요. 그 뒷마당에 그 이렇게 조각한 거나 왜 돌 두꺼비를 묻거든요. 뒷마당에 묻은 그 두꺼비 위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새싹이 나가면 밖으로 새잖아요. 그래서 네. 두꺼비를 한옥을 자세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네. 앞마당에는 별의별 꽃들이 다 있는데 뒷마당에 흙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절에도 가보면 절에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네. 그게 그 짓기 전에 그걸 파서 두꺼비를 묻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는 그 위에는 안 심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밖으로 새지 말라고. 새싹은 밖으로 에너지가 밖으로 솟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식물은 심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두꺼비를 네. 제가 가방에 넣은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것, 내 가방에 있는 것이 밖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안 하면 아니 저 그림에 왜 뜬금없이 두꺼비가 이렇게 있어 이러잖아요. 가방에 왜 두꺼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림에는. 그런 것들도 그걸 굳이 뭐 여기에 왜 넣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저의 어떠한 또 유연함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것에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벌이죠. 네. 그런 두꺼비의 심벌을 지금 현대 이 채색화에 제가 넣는다. 그것도 또한 재미나거든요. 네. 내 집에 그런 것을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보통 사람들도 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곧 섬긴다고 할까요?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내 스스로를 제일 섬기고 네. 그럴 때 그것들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또한 저 생각의 유연함으로 네. 전통을 유지하면서 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비단 그림이 아니고 다른 생활에서도 다 접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실생활에 네. 생활하시면서 많은 굴곡이 있겠지만 그러한 유연함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 자체의 유연함도 있고 작품의 유연함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민화를 네, 좀 네. 더 재밌게 네.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네.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작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제가 결정하지 말자를 정했어요. 결정하지 3강은. 말자. 네네. 뭐든지 결정으로서 모든 힘든 게 결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정을 함으로써 힘든 게 결정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임할 때 좀 결정을 하지 말자. 네. 네, 그것이 저의 이제 3번째 강의고요. 4번째 마지막 강의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제 무게를 좀 줄이자. 네, 그거야말로 이제 인생 다이어트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인생 다이어트 첫 강의가 네. 인정을 하자였거든요. 네네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인정을 하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네네. 행동으로 네네. 실제로 인정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네.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유연하자. 참 말은 네. 너무 좋은데 너무 내가 유연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유연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진짜.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해질 수 있을지 시청자들께 팁을 좀 주신다면요. 그 사실은 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데 유연하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네. 그때에 반응하지 않는 것? 네.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좀 유연함의 좀 팁이라고 할까요? 한번 근데 그거를 참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좀 어려운데 참으라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폭발은 하는데 바로 그때만 폭발 안 하고 한 풀만 꺾는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거 아주 중요한데 그때 그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때 네네. 그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네네네네. 근데 좋은 거는 뭐 언제든지 얘기해도 되는데 네. 좀 나쁘거나 거칠거나 아니면 누굴 훈계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때의 뭐 이런 건 가능해도 절대로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그게 좀 저의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좀 유연해져요. 네. 예, 당금질을 한다 그러나요? 좀 야들야들해져요. 네. 그때는 굉장히 강철 같아서 진짜 모두 부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만 지나면 조금 야들야들해져요. 그래서 그 순간만 그 생각했던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좀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유연하자까지 네.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참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팁까지 그래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결정하지 말자. 네네. 결정을 하면 힘들어진다. 힘든 일이 결정된다. 힘든 일이 결정되죠. 이 강의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1, 2강 함께 하셨다면 3강까지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